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아휴, 1부 끝났는데 벌써 이렇게 눈이 아프네요. 자,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요. 사법농단 수사의 쟁점과 반드시 밝혀야 할 진실은 무엇인지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국민엿장소 서기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빨리 모셨어야 되는데 유치원 3법 때문에 얘기가 길어져가지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치원 3법. 지금 바로 넘어가죠. 시간이 없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근데 국민엿장소라는 별명, 아시는 분들 대부분 계시겠지만 왜 그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예, 제가 판사 시절에 SNS에다가 각하의 빅엿이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서술 8월 때. 예. 그런 애 잘렸는데 그때 이제 결국은 제가 왜 잘렸는가 생각해 보니까 예. 판사의 신분으로 엿을 팔았다. 이것 때문에 잘린 것 같아요. 그것도 빅엿을 팔았다는 거죠. 예. 판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다른 겸업 금지돼 있거든요. 겸업 금지. 겸업을 했다. 예, 그거 같아요. 엿을 팔았다. 그래서 큰 엿을. 제가 이제 변호사가 된 뒤에 지금은 이제 엿을 팔아도 상관없잖아요. 예. 변호사는 겸업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대놓고 팔아보자. 이제는 대놓고 한번 팔아보자. 마침 또 제가 그때 빅엿을 팔았을 때 그 대상이었던 그분들이 네. 한 분은 이미 감옥에 가가지고 징역 15년을 1년에 1심에 선고받았고. 이제 엿 드시고 싶어서 못 드시겠네, 거기. 그리고 없잖아요. 또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이런 사법농단의 주역들도 지금 거의 구속될 위기에 처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엿이 참 잘 팔릴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대놓고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변호사님과 이제 짧고 굵게 얘기 나눠봐야 될 텐데 오늘 주제는 뭘로 준비하셨습니까? 예, 제가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다가 사법농단의 숨은 주역들 이렇게 제목으로 해가지고 예. 조한창 부장판사에 대한 설명을 좀 했는데 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사법농단 하면 임종원 구속된 네. 이분과 양승태 대법원장, 박병대 대법관 이 정도가 이제 떠오를 겁니다. 예. 하지만 이 사법농단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한두 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옆에서 도와주는 숨은 주역들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 사람들은 주로 이제 법원 행정처에 근무를 하는 그 고위 법관들이나 이제 심의관들 예.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일선 재판장에게 재판 개입 문건을 전달한 전달책 일종의 또는 연결고리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행동대장이셨나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딱 3명 오늘은 짧으니까 이민걸, 이규진, 조한창 이 3명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언급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못 들어본 분들이 더 궁금하네요. 예, 잘 못 들어본 분이죠. 예. 일단 조한창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뭐냐면 제가 제명 탈락에 된 다음에 그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예. 그 재판이 2015년도에 행정법원에 계류 중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조한창 부장이 그때 행정법원의 수석부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종원 행정처에서의 어떤 지시를 받아가지고 일선 재판장에게 그 지시를 전달하는 연결고리, 전달책 역할을 했던 거죠. 예. 그리고 그러면 이분이 제 사건만 했냐 하면 그게 아니라 통진당 사건에 대해서도 그 연결고리 역할을 했습니다. 조한창 판사께서. 예. 예.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수석부장 판사였는데요. 네. 수석부장 판사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법원장을 도와서 사법행정을 일부 이제 같이 하는 역할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역할을 맡게 됐고 통진당 사건은 어떤 식으로 개입을 했냐면은 비슷한 구조입니다. 역시 법원행정처에서 통진당 행정소송 검토 보고라는 문건을 만들어서 그 문건의 내용을 이렇게 이규진이라는 사람이 강남역 인근에 있는 스시호 일식집에서 만났답니다. 네. 일식집에서 만나서 밥만 본 게 아니고 이 문건을 전달하면서 헌재와 관련이 있는 사안이니까 소각하면은 곤란하다. 그러니까 이 문건대로 그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재판부에 전달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말을 들은 조한창 수석부장이 잘하겠습니다. 이거 실제로 잘 전달했습니다. 전달했다는 게 이제 재판장에게 압력인 거죠? 네. 그러니까 행정처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판결문에 기재해달라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네. 그 지시 내용을 조한창 수석부장이 전달받아서 그것을 재판장에게 일선 재판장에게 다시 전달해 준 거죠. 예. 네. 그리고 그러면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이런 역할을 했냐 하면은
과거 2009년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집회 재판 개입 사건 때 정확하게 2008년이죠. 그때 촛불 재판에 대해서 몰아주기 배당을 받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신영철 법원장이 촛불 집회 재판이 사건이 거의 한 2,000건이 되는데 예. 그중에 상당수의 사건을 이 조한창 부장에게 몰아준 겁니다. 그럼 이분이 뭘 일을 잘해서 그런 거냐? 그게 아니라 워낙 말을 잘 듣는 분이죠. 행정처의 지시대로 잘 따라서 하는 스타일. 네. 그러니까 근데 난 다른 판사한테 이게 배당이 되면은 행정처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제 신영철 법원장이었죠. 신영철 법원장의 의사대로 재판을 진행하지 않을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한창 부장이 몰아준 거고. 예. 그때부터 이 조한창 수석부장은 한마디로 행정처의 말을 잘 듣는. 잘하셨군요. 예. 예. 그러니까 일종의 사법행정 라인으로서 사법농단의 그 뜻을 같이 하는 이런 편이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래서 2015년도에도 행정법원 수석부장으로 이제 전격적으로 임명이 돼서 네. 그런 역할을 맡아서 했던 것이고 지금은 이제 다른 데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요? 서울 고등 지금도 뭐 하여튼 지금 어느 여전히 그냥 잘 예. 법원에 근무하고 있는데 예.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기소도 될 가능성이 없고 예. 왜냐하면 단순한 이제 전달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기소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남은 거는 탄핵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불안하시겠는데요? 근데 이제 탄핵을 하려면 국회에서 이거를 이제 해줘야 되는데 민변에서 제가 민변 사법농단 TF의 탄핵 분과장으로서 이 탄핵 대상자들 이제 선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회에서 이게 과연 힘있게 추진될지 이게 좀 의문이라서. 예. 그리고 또 일반 국민으로서 또 궁금한 게 있다면은 이런 구설수에 있는 분들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거기에 탁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 사법부 내에서 판사님들끼리는 의견들이 어때요? 근데 이제 검찰과 좀 다른 게 법원의 경우는 이제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했다 이런 측면보다는 예.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막 이랬습니까? 이분들은 사실 원래 좀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고요. 근데 이 사법농단 사건 같은 경우도 어떤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했다기보다는 그 법원 행정처에서 그 상고법원을 도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법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된 거죠. 변호사님 어떻게 그러니까 비슷한 생각하십니까? 건데 사실은.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잘못된 거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탄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 이민걸 부장판사로 넘어가 보면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하자면은 이제 네. 이민걸 이분은 이제 고등부장인데요. 네. 2011년도 11월 달에 사법정책실장으로 발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한 뒤에 가장 먼저 행동대장으로 임명한 사람이 사실은 임종원이 아니고 이민걸입니다. 그리고 사법정책실장으로 있을 때 저에 대한 재임용 탈락을 주도를 했고요. 네. 지난주에 설명을 듣듯이 저의 그 재임용 탈락 과정에서 문건들에 대해서도 사법정책실장이 직접 심의관을 통해서 이제 작성하게 만들었던. 예. 그분도 이제 상황인데. 조한창 판사님하고 같은 맥락으로 확인하면 되고 다음번에 시간이 있을 때 저 자세히 들어보는 걸로 하고 네, 너무너무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민걸, 이규진 두 분에 대해서는 네. 다음에 또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누구 얘기를 또 이민걸 네. 이 판사님 얘기 좀 더 하고. 이민걸, 이규진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네. 임종원과 거의 비슷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임종원은 지금 구속돼 있는데 네. 이 두 사람은 지금 구속되지도 않고 기소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게 한쪽에 붙어갖고 이러면 혼이 나야 된다라는 이런 인식이 좀 우리나라에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국민여장소 서기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